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 오늘은 강화에 계신 그 건축사님을 모시고 건축 전반에 관한 것을 이제 앞으로 쭉 듣게 되겠는데, 오늘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법 내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건축사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건축사님은 강화도 화도면 문산리 출신의 김사면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간단히 자기소개 같은 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강화에서 태어나서 강화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동네 이름까지 뭐 주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넙성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래도 네. 화도면에서는 뭐 똑소리 나는 그 유년 시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죠. 네. 자, 여담이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한테 그 땅의 속성이나 땅의 특성들을 설명드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뭐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어느 정도는 볼 줄 안다 해도,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근거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님이어서 건축사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샘플로 계획관리 지역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잠깐만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이라는데, 이제 이 안에 그 일반적으로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전부 표현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든가 면적까지, 그 다음에 현재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땅을 살 때는 목적 사업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아주 대별하게 되면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사업을 잘 유지될 수 있는 데가 계획관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 면적과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하면서 어떤 세금 문제 그런 게 또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보통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면적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1,400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한 420평 정도가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전용을 받게 되면 국가에다가 전용 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제 경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건 비싼 거대로, 또 싼 건 싼 거대로 이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96,000원이면 96,400원에 상당한 거를 내게 되고, 그렇죠. 혹시 다른 필지를 봤을 경우에 이건 농림지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농림지 한다면 24,400원을 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차별적으로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계획관리 지역이 이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토지의 어떤 구획 중에 도시계획 지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의 대표적으로 이제 계획관리라고 말씀하셔서, 계획관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행위 목적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땅 계획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축 제한, 사육 제한 구역이라는 게 어떤 적용을 받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에서 허용하는 것도 있고요. 예. 지금과 같이 이제 핵심적인 게 우리 강화 지역에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많이 이제 형성됐거든요. 예전에는 가축이 어떤 생존을 위한 그런 그 뭐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는 마을 형성되거나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가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런 취지에서 이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됐군요. 네네. 목적 문화 환경 보전 지역, 그 소위 문화재 보호법. 그렇죠. 그 문화재 보호법이 뭐 이제 강화는 문화재가 워낙 많아서 예. 어떤 지역은 뭐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뭐 문화재 심의에 뭐 형상 변경 허가라는 것도 받고 왔는데 이 문화재 보호법의 어떤 단계나 아니면 규정 범위 같은 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 강화가 7대 문화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려 시대에 39년간 이제 수도로 있었으니 당연히 그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에 국방부족도 그대로 살아 있어서 움직이고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좀 길고 폭이 넓은 그런 문화재들이 꽤 있어요. 외성이라든가 또 외성 안에 중성이 있고요. 중성 앞에 또 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차지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좀 어렵죠. 지금 저기 실선으로 빨간 실선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문화재 구역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긴 그런 그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평 정도가 문화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국가에서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허용치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다 목적 사업을 달성하는데 또 잘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뭐 그 문화재 보호, 그러니까 성장관리권에도 또 하나 있네요. 예. 이건 또 어떤 게 적용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서울만 해도 한 1,000만 명 되고요. 경기도가 한 1,200만. 그 다음에 인천이 300이다 보니까 이것만 합쳐도 아마 어마어마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이 상당히 낙후될 그런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 같은 데도 지금 용산에서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을 갖다가 그래도 계획을 통한 어떤 뭐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 번역안에 강화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그 땅을 사서 뭐 행위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적인 그 조치인가요? 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변화는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 이제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공장 같은 거라든가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물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도시민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은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주 간략한 그런 그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크게 지장받지는 않아요. 아주 뭐 장대한 뭐 건물이 아닌 다음엔. 뭐 개인적으로 뭐 주말주택, 전원주택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다음엔 농림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계획관리 지역이었고. 예. 농림은 뭐 관리 지역에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농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한 지역을 갖다가 농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통제보호구역, 뭐 군사시설보호법,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통제보호구역은 뭐
그 강화가 가지고 있는 지역 지정학적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북 문제의 첫 아주 뭐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군부대 이거 여기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통제구역이 있고 제한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제보호구역은 군부대의 통제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어느 토지연계 확인을 보면 제한보호라는 게 있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또 어떤 건가?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통제보호구를 이제 설정을 해갖고 그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크다고 하는 민원 요소가 있어서 이걸 두 가지로 이원화시킨 그런 법 규정을 지금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보호구역이었고 또 그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농가가 필요한 창고를 할 때는 제한구역을 둬가지고 그 규정을 갖다가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뭐 일반인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은 주택이라든가 세컨하우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중개하다 보면 농림지역 중에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보호구역은 어떤 성격을 가진 토지인가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 농림지역이라 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농사만 지으라고 하기에는 그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좀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농림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경비정리를 통해서 격자형 분위로다가 하는 바둑판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이외에 그 저기가 안 돼 있는 거, 경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대로 이제 구역되어 있는 걸 갖다가 어느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어서 주택이라든가 간략한 그 일정 그 금생시설 같은 걸 질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뭐 농업보호구역에 그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 뭐 주택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의 토지를 이제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말이 꼬여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편집을 하고 지적도를 보면서 도로와 국어 같은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거? 네. 이건 뭐야? 도로 형태로만 째놓기만 째놓기. 다니고 최종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할한 이유가 있을 텐데 허가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어랑 도로가 그래야 뭔가 아니 여기도 보게 되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선? 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여기는 도로, 여기는 그렇지. 국어 그렇게 붙어 있어야 설명하기. 어. 그럼 이거 갖고 여기에 집을 지었는데 뭐 그러면 이제는 그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적도 국토기용 계획 확인원에 있는 지적도를 볼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될지 그 유념해야 될 사항을 건축자님이 이제 그 전제는 건축 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지적도를 보는 그런 방법. 요령이나 뭐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이분이 이제 아마 허가를 이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한 땅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에 해서 뭐 100평이든 150평이든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분할하는데 분할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없는 그 집은 없잖아요. 현재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작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인 경우에는 도로하고 국어하고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 약간 저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어도 도로라고 이제 우기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 말라고 말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줄이 돼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도로하고 국어가 이제 병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주안점으로 들어온 것은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왜냐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게 꽤 있거든요. 뭐 국어라든가 하천 같은 거 배수가 좀 필요할 텐데 이것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여기가 지대가 이제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으면 배수 관료가 원만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 그 공인중개사하고 협의해서 또 그중에서 또 협업하는 그 건축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는 답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이렇게 쓰게 그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려면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부분이 여기 표현된 것처럼 답이잖아요. 예. 답은 우리가 논으로 이해를 하면 될 텐데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적당한 면적과 크기로다가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도로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는 이제 그 논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분할을 통해서 이제 논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그 분할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요 땅에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현재 도로가 아니니까 이 번지의 어떤 이 토지주의 그 뭐 사용 승낙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전제가 있어야 여기에 건축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 뭐 그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한 땅이었는데 이걸 분할해서 저기 그 양도를 해줬다면 지역권이라든가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한 권리 관계는 이제 그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그 확고한 어떤 나의 그 뭐랄 권리를 갖는 행위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통상 저희가 중개를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분 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럼 그 또 사용 승낙서라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게 법적주의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어떤 매수자와 매도자의 위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보다도 오히려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완벽한 뭔가 이제 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게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소유를 전제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는 거에 이제 필요하다면 좋은데 그 과정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그 사람의 사용 승낙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또 계약 조건에 의해서 또 이제 나중에 내 소유로 사든지 공동 소유가 되든지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좋은 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역권이 되든 사용 승낙이 되든 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서 토지이용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모두 이렇게 끝말에 나왔던 것 중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일 경우, 이건 법정 도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사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공로와 사도, 그 다음에 현황도로와 뭐 관습상의 도로, 또 그런 구별과 그다음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보는 방법 내지는 토지 계획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맨 마지막에 나왔던 도로 이야기는 다음 번에 현황도로 내지는 관습상의 도로, 법적 도로, 또 사도와 공도, 그런 거에 대한 구별,
그다음에 그런 걸 구별하는 이유는 저희가 땅을 사거나 뭐 중개할 때 그 매수하는 토지가 무슨 개발 행위가 가능한 그런 이제 도로를 확보했느냐의 여부를 이제 따지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나오셔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